10가지 자격 요건 중 하나만 내가 미달이어도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9가지에 내가 정말 자신 있고 특출 나다고 생각하면은 도전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제 스토리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어딘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유니세프 남아시아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교육, 보건, 아동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구고요. 지역 사무소는 주로 이제 각 지역에 대한 의제를 설정을 하고 여러 국가의 국가사무소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PO는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의 약자로 Junior Professional Officer라고 해요, 영어로는.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직원을 UN 직원으로 채용을 해달라, 우리가 비용을 대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간 UN 직원으로 자국민을 파견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 경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JPO라고 생각을 했고, 파견 기간이 2년 정도가 돼서 긴 시간 안에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JPO를 좀 선호를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무 경력 2년에 석사 학위까지 수료를 해야지 지원 자격이 주로 돼요. 석사 학위 없는 경우에는 근무 경력 2년을 더 추가해서 근무 경력 총 4년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JPO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JPO 선발은 1년에 한 번 진행이 되고요. 외교부랑 기재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재부는 국제금융기관, 세계은행 같은 곳에 JPO를 선발을 하고 있고, 외교부 JPO 같은 경우에는 UN 기구에 주로 JPO를 파견을 하고 있고요. 외교부 JPO 같은 경우에는 2개 기구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를 지원했었고, 또 다른 국제기구를 같이 지원했는데요. 그거는 서류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Context Action Result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뷰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 형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걸 공부하고 면접에 들어가니까 질문자가 면접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이 어떤 의도에서 물어봤는지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잘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제가 아무도 제 직무에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해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어느 직무에 많이 몰리는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JPO로서 파견이 되면은 UN 직원과 같은 이제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결혼하셔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도 나올 수도 있고,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 학비 지원도 여러모로 받을 수 있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유니세프 가기 전에 한국에서 교육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그 업무에서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낀 동시에 조금 더 이제 현장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JPO를 지원할 때는 첫 번째가 그 본부가 아닌 개도국에 있는 사무소에 가고 싶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교육 업무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2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JPO가 떴을 때 직무들을 다 봤었고, 전 이제 다 챙겨갔어요. 진짜 한 번도 밖에서 혼자 살아본 경험이 없었고, 게다가 개도국이라는 데는 처음이어가지고 뭐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네팔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없어서 전 다 챙겨갔어요. 밥솥도 챙겨가고 전기 주전자도 챙겨가고, 진짜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갔는데 막상 네팔에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되게 큰 이마트 같은 대형 슈퍼마켓이 가져가길 진짜 잘한 것 중 하나가, 카트만두 같은 경우가 공기가 정말 안 좋아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많이 챙겨갔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 특히 빛을 발휘하더라고요. 네팔 음식 문화가 정말 풍부해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팔과 사랑에 빠져서 음식점도 많이 하고, 네팔 현지 음식도 너무 많고 나가시 음식점도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생활비는 진짜 먹는 거에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먹고 네팔에 간 이상 네팔을 많이 경험하고 싶어서
네팔을 좀 알아가는 데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팔에는 저희 지역 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네팔 국가사무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두 사무소를 경험했을 때 저희 사무소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대가 조금 높아요. 왜냐면은 각 국가사무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유니세프나 UN 내에서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영어가 메인이에요.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네팔에 있다 보니까 뭐 UN의 공용어 중 하나가 해당되는 국가가 아니어가지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제 분야에 대한 책이나 UN이나 유니세프 보고서도 틈틈이 보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좀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업무에 맞는 영어를 계속 좀 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 정말 가고 싶어서 이제 JPO 2년이 끝나면은 국가사무소나 아니면은 제가 지금 제일 관심 가는 부분이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 캠프인데 거기에 가서 좀 업무를 경험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석사를 아직 안 해가지고 석사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가 좀 확실해지고 좀 공부할 준비가 됐어서 석사를 좀 머지않은 미래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아시아 내에 있는 학교가 모두 닫았어요. 가난한 아이들의 경우는 안 그래도 학교에 되게 어렵게 저희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다시 또 교육이 끊기니까 어떻게 하면 원격 교육을 잘 좀 전달할 수 있을지,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교육 자체를 많은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지부터 좀 고민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되게 창의적인 사업이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를 지금 많이 느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무소가 같은 고민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떤 면에서는 기회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된다고 해도 저는 약간 좀 자신감이 약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석사 없이는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약간 저만의 길을 썼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더라고요. 10가지 자격 요건 중 하나만 내가 미달이어도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9가지에 내가 정말 자신 있고 특출 나다고 생각하면은 도전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도전해서 잃을 건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길은 어떤 방향이로든 열리는 것 같아요.